저희 방송 좀 보셨어요? MRM이 좀 잘했어. 된다. 이렇게 나와. 네. 이게 좀 느리구나. 기용이가 사회 볼 거야? 기용이가 거기가 딱 사회 자리인 것 같은데? 내가 네. 살 볼게. 좋아요. 아니 여러분 좀만 이렇게 네. 가만히 있다가 인사를 해볼게요. 그래요. 한 35분 되면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민망하게 좀 있어주세요. 네. 민망하게? 네, 나 민망하게. 이게 볼 수 있는 게 있구나. 근데 화질이 막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네. 크게 할까요? 댓글이 안 보일걸요 그럼? 보이죠? 오. 신기하다. 이거 없어진. 우리 말이 다 들리나 보다. 다 들리세요? 화질은 중요하지 않대요. 이렇게 하는 이렇게 봐.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구나. 35분에 시작한다고? 네네. 1분 남았어요. 저희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자 타임 해주세요. 작가님 아시는 분도 있나봐요. 누구요? 김영우 작가님이신데. 역시 종환님이랑 옆에 누구세요? 나도 이제 종환님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좀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방송을 하기 앞서서 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로 그리고 메신저로 참여하게 된 김기홍이라고 하고요. 옆에는 윤종환 시인님이세요. 그 저희 이번 전시에 그 QR 코드에 담긴 글들을 써주신 분인데 글들도 써주셨고 온라인 전시에서 저희 대담자 역할로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형우 작가님이신데 본인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직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조각을 전공하고 있고, 네, 앞에 있는 이 고을 만든 주인입니다. 네, 고음. 네, 김형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도 좀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육준서라고 합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이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이 자리에 왜 놓여지게 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형우님? 이나 혹시 준서님께서? 네? 형우님께서 해주세요. 어떤? 앞에 그림. 이거 이거는 이제 그림은 아니고 네네. 조각이죠. 네, 조각. 이거는 다 보셨겠죠? 네. 이거는 제가 만든 빈센트 반 고흐라는 작품명은 귀에 붕대를 감은 반 고흐라고 하는데 다들 이제 고흐의 이제 자화상을 보았을 거예요. 그 자화상의 모습을 저 작가 제 마음대로 나름
좀 극사실로 살린, 그래서 이제 고우의 실제 모습이 어떠했을지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본 제 작품입니다. 네. 오 진짜 멋있어. 제가 지금 이런 진행이 조금 미숙하다, 처음이라서 미숙한 점 조금 양해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서 작가님도 뭔가 설명해 주실 걸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아, 이게- 바로 소개합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일단 당황했어. 아, 지금 저 여러분들이 전시에 오셔가지고 이제 참여형 예술로서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의 그 활동을 저한테 이제 해주셨는데, 그 스티커들 제가 하나 떼서 그 스티커들의 원형을 좀 유지를 하면서 토대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스티커들이 붙여져 있고, 이거의 색깔을 그대로 살려서 뭔가 좀 매직으로 혹은 뭐 다른 그 도구를 사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 완성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간 상태인 건데, 이 스티커 위에다가 이제 아크릴 물감을 연하게 물을 많이 타서 좀 색깔을 희끗희끗하게 변형을 시켜서 또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완성이 되는 즉시 갤러리아 포레의 저희 전시장에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실물이 그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그림 보시면서 네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실게요. 그림은 아니고 이제 아, 네. 작품이죠. 네, 관객분들이 만들어 주신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요. 작품이요. 아, 네. 그림이라고 네.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시 윤종환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들면서 네. 첫인상은 왜 웃는 거죠? 첫인상은 네. 일단 관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여기 장소에 직접 찾아와서 붙이고 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떼서, 그래서 마치 하나의 스토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스티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 이 한 스티커 하나하나, 한 조각조각, 한 구석구석을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와 이 전시회에 온 느낌, 설레임, 자기만의 온 목적, 그리고 와서 느낀 감회가 이 한 스티커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나가 모였을 때는 진짜 좀 신기하고,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저의 첫인상이었고, 이걸 보면서 진짜 뭔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네. 오,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 같이 봐주신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걸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서 걸어 다니고 여기서 그냥 멈춰서 뭔가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작품이 뭔가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저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았어요. 저는 좋아. 살아있는 느낌, 사람이 여기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땠어요? 성우 작가님은 어땠었나요? 제가 이 작품 봤을 때요. 이걸로. 같이요? 이렇게. 네. 제가 이 작품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제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우와, 알록달록하다. 네. 일단 알록달록했고,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생각을 더 해보니까, 관객들이 직접 참여를 한 작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인상 깊게 받아들여서 되게 좋은 작업인 것 같아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네. 혹시 이거 작업하실 때 뭔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네, 시간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래서 네. 그 작업을 하시면서 뭔가 드셨던 생각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일단 스티커를 뗄 때부터 네.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진짜로 와 이거를 이렇게 직접 와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뭔가 별도의 행위를 또 추가적으로 하시고 스티커를 뒤에 붙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뗄 때 오히려 볼 때보다 뗄 때 더 그런 감사함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작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걸 뗄 때 그 그림의 그 판이 이제 제 손가락으로 전해지잖아요. 그 느낌이 그 판이 되게 얇아가지고 그 소리가 되게 가볍거든요. 오.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었던 그 시기가 되게 뭔가를 많이 보여주고는 싶은데 생각보다 막 깊이가 그렇게 있었던 그런 건 아니었나 보다. 그게 그림으로 이렇게 다 담겨져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뭔가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뗄 때부터. 붙일 때는 뭐 뭔가 이것들을 진짜 이거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손을 한번 탄 거고, 보시면은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 약간 상해 있거든요. 조금씩 스티커들 많이 상해 있어요. 어디 가서 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잘 해봐야 될 텐데라는 부담감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 저도 뭐가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자세히 보시면 스티커들이 그 끈적끈적함을 잃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떼고 붙이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막 좀 이렇게 띄어져 있고 이렇게 거의 떨어질락 말락한 건데 다른 스티커들의 힘을 받아서 붙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티커가 만약에 그 끈적끈적함이 없는 스티커 하나가 딸랑 붙어져 있으면 금세 떨어질 건데 다른 좀 끈적끈적함이 남아있는 다른 스티커들의 힘을 빌려서 같이 붙어서 서로 연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명 한 명의 관객이라면 따로따로 와서 따로따로 붙였지만 서로가 가진 그 끈적끈적함을 공유하는 또 의미가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들고 할 때 서로에게 의지해주는 느낌도 좀. 갑자기 살을 좀 붙여서 흡족하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저는 또 보면서 아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붙여서 처음에 저는 잘 모르지만 원래 작품 같은 거는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다 코팅 뭐라 해야 되죠? 뭐 유리나 코팅을 이렇게 하면은 네네. 이게 평면적이 되잖아요. 이거 안 하시는 거죠 그런 거는. 네 아직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는 게 저는 더 왜냐면 오히려. 붙이면 이게 다 네. 달라붙어지니까 그렇죠. 이 느슨하지만 끈끈한 연대 이 스티커들 간의 연대 꼭 여러분하고 육준서 작가님 그리고 우리 전시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로가 힘들 때도 붙잡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좀 해석이 되면 좋겠다. 되게 좋은 좋은 해석이지. 엄청. 이거 방금 한 거예요. 아 진짜. 방금. 야. 순발력이 되게 좋으십니다. 아니면 진솔한 감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하고 있고 지금 이런 형태의 이 색감이 제가 하면서도 생각보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되게 좀 하면서 좀 풍부하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색감을 살려서 나중에 추후에 작업을 할 때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옆에 계시는 김영우 작가님이랑 입체를 하시는 작가님이시잖아요. 저한테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서 같이 뭔가를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할 때 이런 색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엔 다른 얘기를 한번 네. 해볼까요? 어제 육준서님 라이브 방송에서 네. 윤종환님의 시와 네.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 피드백을 한번 다시 또 피드백 해보는 아.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어제 했었던 게 네네. 그냥 그거를 읽고 네. 거기다 그거를 조금 더 제 생각을 가미시켜가지고 조금 푸른 거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근데 저는 재밌게 할 게 봤어요. 없죠. 근데 어제 그 육준서 작가님이 네. 제 시를 읽고 네. 나름의 감상평을
길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시 낭독도 해주시고 음. 육준서 작가의 시 읽는 밤을 만들어주셨는데 네, 그 시를 만드신 장본인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시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해서 글 쓰면 나는 어떤 마음이나 완벽하진 않지만 좀 추상적으로 어떤 걸 딱 썼는데 독자나 관객분들 또는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의미를 덧칠하고 더 새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진짜 그 눈으로 라이브로 생생하게 보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렸고 여러분 참여하시는 게 너무 즐거웠고 저도 같이 따라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라미네이트 뭐 까짜 명품백 막 이런 얘기도 좀 시에 재밌게 넣었는데 같이 웃어주시니까 좋았고 육준서 작가님이 마지막에 당신 예술이군요 이거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는 게 전 좀 신기하고 제가 생각지 못한 네. 부분이어서 아 진짜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원래 그 의도와 원래 생각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행히 뭐 감사드리지만 모르시는 분들 통해 얘기하면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명품백을 맨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작품을 보고 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이거 진품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이거 진품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명품백을 들고 있는 사람을 묘사 앞에 해놨지만 진품은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 작품이 진품인가요? 와 동시에 진짜 그 가방이 진품인가요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답변의 첫 번째는 가방에 대한 답변이 먼저 온 거죠. 이거는 백화점에서 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그림이 진품이냐에 대한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얘기를 해요. 이 작품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현대사회의 불안을 보여주는 작품이군요 라고 본인의 감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제 미술관에서 그런 명품백을 든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미술관에서 막 나는 예술을 좀 알아 이러고 예술을 공부해야 돼 이러고 가서 막상 이건 진짜 타인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고 살아야 된다 막 느끼고 오고 감상문을 썼는데 전시장을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이 과연 그렇게 사나?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예술 작품의 의미를 끄집어낸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어떤 건가? 이런 의미를 좀 담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예술 관람을 한 것과 동시와 그 이후는 어떻게 삶이 다른가? 그런 질문들을 좀 독자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인가 이 삶이?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이고 내가 보여지는 건 뭐고 숨기고 있는 건 뭐고 라미네이트는 사실은 가짜 이빨인데 드러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데 가짜를 당당하게 보여주는 이런 의미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진짜와 가짜는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걸 좀 줄다리게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해설을 직접 들으니까 명확하게 뭔가 명확하게 다가오고 네. 하지만 각자의 해설, 각자의 해석과 각자의 읽는 방식에 따라서 맞아. 여러분이 이 작품을 나름대로 향유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이 해석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읽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무시하세요. 생각합니다. 개무시하셔도 정답이라는 건 없는 정답은 없습니다. 진짜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형우님도 전시장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전시를 보셨나요? 전시를 네 봤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 전시에 대한 감상평을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라고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실제로 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고 사실 이제 다 인스타로만 봐왔단 말이에요. 인스타로 사진으로만 봤는데 확실히 실제로 보니까 그 것들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네,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확실히 실제로 봤을 때 그 느낌. 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좋아. 그렇군요. 귀여우니까 당황했어요. 사회자가 길을 잃으면 어떡해? 저 길을 잃지 않았어요. 오케이. 준서 작가님한테 또 질문이 있는데
이 전시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서 거의 마무리에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시에 대한 소감 같은 게, 소회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저도 이제 전시장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액자들이 이렇게 정말 뭐 닿지 않는 곳까지 높게 걸려 있는 것부터 해서 사실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짜임새 있고 좀 완성도 있는 전시가 이렇게 열려졌더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와서 이 QR을 막 서가지고 의자도 없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서서 이거 찍고 이렇게 보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사실. 저도 이때까지 없었던 경험들을 새롭게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감사한 마음이 일단 제일 크고요. 그리고 그 전시를 저는 아직 관객의 입장으로서 이거를 감상을 해보진 못했거든요.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은 이제 좀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있을 때 이제 막 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와주시고 뭐 사인도 부탁하시고 하는 것 때문에 아직은 전시를 이렇게 감상을 오롯이 하진 못했어요. 밤에 가면 이제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 전시가 마무리되기 전에 저도 이제 뭐 일요일에 끝나니까 일요일 그 끝나는 날에 이제 전시를 관객의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제대로 감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군요. 종원님도 전시를 보셨죠? 네, 저도 전시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글로 쓰실 때는 사실 전시가 그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쓰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 전시를 딱 봤을 때 만약에 글을 쓰셨다면은 어떠한 점들이 바뀌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기영 작가가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 안 한다지 않았어 근데? 그니까 네? 할 건데요. 질문밖에 안 하는데 이 기영이가 세게 나온다 이건데 기영 작가님이 세게 나온 봤다면 저는 신기했던 게 그냥 제 감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전시 기획 단계에 막 그렇게 관여한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글만 썼어요.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 작품 뭐라고 해야 돼? 작품을 만드신 분들에 제가 영향을 준 건 사실 없고 이분들에게 오히려 제가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감상객의 입장에서 좀 본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원래 전시장에 오면 전시장의 그림에 막 몰입하고 작품에 빠져들고 1대1로 이렇게 감상객과 그림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간에 QR코드가 마치 장애물이지만 장애물 아닌 것처럼 가운데 우리 사이에 있잖아요. 그림을 보려면 관객이 QR코드라는 가운데 무언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저는 다시 한번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참여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사람이 집중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참여뿐만이 아니라 관객에 대한 존중이 되게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들도 새롭게 보았어요. 그런 게 너무 신기했고 두 번째로 SNS도 제가 올렸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 전시장을 보면은 에스컬레이터 유리벽면에 작품들이 엘리베이터 그쵸 엘리베이터에 걸려 있는데 신기한 게 저한테는 그 엘리베이터 벽면 자체도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림.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고 운동 같아 보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뒤에 움직여. 그리고 작품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작품이 걸려 있는 배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이 보면은 막 물결의 흐름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진짜 엘리베이터가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엘리베이터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이미지, 흐르는 이미지를 좀 더 집중했을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썼다면. 그래서 무언가 물처럼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흘러서 계속 돌고 여기에 있었지만 조금 있으면 여기에 없고 있다가도 없는 것들 이런 걸 막 생각하게 되고 괜히 철학적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도 되게 감명이 깊었고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보는 거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것도 아마 글에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썼을 때 초반에는 이런 예술이라는 어떤 분야나
또는 미술 이런 단어들을 좀 넣은 작품들을 시나 소설을 많이 썼는데 만약에 이걸 보고 나서 또 썼다면 그런 관객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생각하고 썼을 것 같긴 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좋았어요. 네. 진짜 나 해석 좀 잘하지. 네, 그럼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감탄하면서 듣고 내가 있었어요. 그니까 나도 작품 설명할 때 그런 얘기 좀 할 걸 생각하고 있었어. 자, 이제 우리 진지한 얘기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신변 잡기에 대로 한번 빠져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형우 작가님은 네. 이번에 이 작품과 뭔가 유사한 작품으로 뭐 어디서 수상을 하셨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네. 그거 혹시 본인 입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이번에 그 다름 아니고 그냥 충북 미술대전이라고 네 공모전이 있는데 이제 한번 내봤어요. 네, 제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있는데 이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거랑은 다른 이제 흉상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작업한 거를 한번 혹시나 해서 한번 내봤는데 네, 생각보다 저에게 좋은 상을 주셔가지고 네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큰 상입니다. 네. 박수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너무 영광이었고 지금 청주에 네 지금은 전시가 끝났고 아마 다른데 이제 순회전에 가 있을 텐데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네 22일 날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전시하면서 되게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네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종강하셨잖아요. 네 대학생이라서 네네. 아직 방학 계획이 어떠신지 아 방학 계획이요? 일단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육준서 작가님이랑 콜라보 작업이 네, 예정되어 있고 기타 다른 작업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일단 비밀입니다. 콜라보 작업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거나 자세하- 아니면 힌트를 좀 주셔도 돼요. 힌트요? 네. 힌트. 일단 제가 사람 흉상 작업을 이제 위주로 해요. 이제 사람 초상 작업을 위주로 하는데 육 작가님의 이제 얼굴을 그대로 만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작품처럼 만들 건데 이거는 부조 작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조 형식을 말고 육 작가님의 얼굴 그대로를 똑같이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저와 육준서가 육준서 작가님 육준서 작가님과 네 같이 네 야자타임 해서 하기로 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육준서 작가님은 콜라보 작업에서 네.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나요? 모델 말고. 일단은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좀 창작을 그 위에다가 더딥히는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가 될지에 대한 건 아까 이제 스티커 작업을 설명드릴 때 약간 네네. 힌트를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육준서 작가님 술을 시작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 아이씨, 그게 아니에요. 삶이 좀 고달프고 이럴 때 네네. 뭘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와인을 한번 먹어봤는데 네. 굉장히 달짝지근한 거예요. 네, 그 다음날 숙취도 없고 해가지고 요즘에 와인을 진짜 조금씩 먹고 있어요. 술이 원래 아예 안 받다가 그럼 지금 한 주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와인 한 2잔 정도 먹으면 2잔이요? 이제 자면 돼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한 잔도 어렵다고 들렸는데. 아니 2잔까지는 괜찮고. 네. 뭐, 나도 술못 먹었어. 형우 작가님은 술을 잘 하시죠?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술을 자주 먹어가지고 대학생이 술이랑 무슨 거니? 먹을 일이 많아가지고 또 소주로 치면 한 병 반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한 병. 네. 종환 작가님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 잔. 아니 묻지 않았어요. 네. TMI 시전하고 싶어가지고. 요새 종환님 다른 질문 해드리려고. 네. 종환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네. 요새 저도 뭐 삶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대학원에 있어요. 대학원생이라서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졸업하려면 시험도 쳐야 되고 대학원 졸업 시험 그리고 이제 그 졸업 논문도 써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학위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졸업 시험에 시험 범위가 없어. 그냥 시험 범위가 문화 딱 두 글자야. 문화. 시와 문화 두 과목을 봐야 되는데 시라는 한 단어가 시험 범위고 문화라는 두 글자가
하나의 시험범인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공부를 해 마라 하면서 공부해야지 말아 할까 말까 이 고민만 지금 한 일주일째 하고 있고 열심히 또 전시 관람도 열심히 하고 매일 이제 SNS나 유튜브 보면서 아 관객분들이 어떻게 그 전시 관람하시고 참여하시나도 보고 있고 요즘 또 그 mRNA 전시 와주시는 분들이 저도 태그를 해주세요. 막 SNS에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 그럼 감사하게 맨날 공유하고 그런 거 보면서 뿌듯하고 감사드리고 이런 거 만끽하고 또 그러면서 힘도 얻고 더 좋은 재미있는 작품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또 흘러갔지만 네, 뭐, 그렇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이런 활동 말고도 다른 활동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제가 너무 저 진짜 일꾼인데 제가 일을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봉사 단체도 하나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봉사 기획 같은 거 친구들 도와줘서 하고 뭐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 최근에는 뭐 친구들 만나고 최근에는 살짝 공부 쪽으로 기웠던 것 같아요. 졸업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합니다. 지금 11시 3분 정도가 됐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형우 작가님 같은 경우는 방송도 처음이시고 하니까 소감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사실 이런 거 처음이거든요. 네. 처음이어서 많이 떨었나 봐요. 그래도 뭔가 되게 재밌게 처음으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어서 제 작품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작가님들이랑 작업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육준서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이렇게 4명이서 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혼자 하다가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아닌데 표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요? 이따 맞아요. 네, 여튼 그러면은 저희는 질문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 나 근데 하나만 더. 이거 그림 아까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 못했어. 뭐야? 이거야? 이거 준서 작가님 그림 하나만 더 해도 돼요? 그래요. 우리 준서 작가님 하고 싶다는데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전시가 또 된다고 하니까 제가 감히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작품이 끊기면 안 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시가 또 된다고 갤러리아 폴에 되죠? 되는 거야? 아무도 대답 안 해. 네네네. 돼요. 그래서 전시장에 오실 때 약간 제가 뭘 떠올렸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좀 더 정보나 미술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검색하고 오시면 또 재미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보는 재미도 있지만 그래서 192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전파를 받았던 추상회화 하시는 작가분들의 영향을 받은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기에 추상회화 하셨던 분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걸 좀 검색하시고 관계 속에서 보시면 이게 그냥 사실은 처음 보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시에 뭐 온라인 전시나 육준서 작가님의 데이즈드 전시에 참여해서 또는 허상에다 스티커를 붙이고 그런 분들이 아니시고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그냥 예쁜 알록달록 그냥 뭔가 추상적인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는 그 감각도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니까 그런 지식을 조금 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데서 추구하셨던 것들이 우리가 되게 머리로 생각하면 이분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나와 당신, 나와 타인 이렇게 딱 이분법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분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육준서 작가와 관객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진 게 작품을 만드는 사람, 작품을 보는 사람 이렇게 있던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되고 보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뭔가 작품에 필요한 것들이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 되게 가까운 그런 공간에서 함께 있는 공간에서 다시 그거를 작품의 소재를 찾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도 그 당시에 전 했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감상하시면 또 약간 지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추가적인 좋은 감상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아주 공- 중요한 말씀. 공부 좀 했다고 감사합니다. 내가 잘난 척 좀 해봤어요. 근데 아무튼 육준서 작가님의 작품을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다 이 정도. 그쵸. 공부는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공부하는 애들이 좀 다 겸손합시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윤종아님의 급발진 잘 보셨고요. 이것으로 저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마무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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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재밌다 이거. 약간 시트콤 같고.